오늘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로 문을 열려 합니다. 남가주에서 집 살 엄두도 못 낸다는 말, 왜 이제야 와닿는 걸까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남가주 주택 매물은 전년 대비 36.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고 LA, 롱비치, 애너하임 지역은 41%, 샌디에이고는 43.5% 증가율을 기록했죠. 이 수치는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 조사 결과입니다. 이처럼 매물은 크게 늘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가주에서 주택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구 비율은 겨우 15%라고 합니다. 즉, 10가구 중 한두 가구만이 집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 소득 기준이 23만 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LA나 오렌지 카운티는 더 상황이 냉정했습니다. LA는 중간 가격 주택을 살 수 있는 비율이 13%, 오렌지 카운티는 12%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은 좀 나아서 25% 정도의 가구가 구매 가능했습니다. 한편 LA 메트로 지역에서 6년 전과 비교해 집을 사려면 필요한 연소득은 무려 86%나 상승했습니다. 지금 LA에서 중간 가격 주택을 사려면 연간 31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는 주택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가 그 집을 사려면 매우 높은 연소득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집만 많아진 것 같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매 가능 성향을 고려하면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가주에서 주택 매물이 전년보다 36% 이상 늘었다는 소식. 언뜻 들으면 이제 집값이 내려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집은 많아졌는데 정작 그 집을 살 만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기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핵심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왔습니다. 그 여파로 모기지 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한때 7%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3%대 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예를 들어 30만 달러를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3%일 때는 월 상환액이 약 1,200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2,000달러를 훌쩍 넘게 됩니다. 같은 집을 사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입니다. 그러니 매물은 쌓이는데 실제 구매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겹쳤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고 식비, 보험료, 세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죠.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특히 IT와 금융권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어지면서 중산층 가정은 주택 구입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야지 하는 순간 앞으로 소득이 줄면 어쩌나?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매물이 늘고 사람들이 못 산다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남가주는 다릅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특히 투자 목적의 매입이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한국, 인도,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투자 자금은 경기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남가주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는 줄었지만 투자 수요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매물은 늘어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서민들은 점점 더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인 시니어 세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이제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편히 살자. 혹은 아파트에서라도 내 집을 갖자는 꿈을 꾸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소셜연금으로 월 2,000달러 남짓 받는 상황에서 집값이 수십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남가주 주택을 새로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집은 자녀 세대가 알아서 하게 두고 나는 렌트로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렌트비조차 만만치 않다는 거죠.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렌트비는 침실 하나 아파트도 월 2,000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나아질까요? 짧게 보자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매물이 늘고는 있지만 투자 수요와 땅의 한계, 그리고 인구 밀도를 생각하면 남가주 집값이 쉽게 떨어지긴 어렵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출 계획도 없어 모기지 부담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집은 여전히 많지만 서민들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너하임에 살던 최 씨 부부는 70대 초반입니다. 20년 전 이민 와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세탁소를 팔고 그 수익과 은퇴 자금으로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재산세, 보험료, 각종 유지비가 매년 치솟았고 고정소득은 소셜연금뿐이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전형적인 자산 빈곤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두 분은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올랐기에 매각대금은 컸지만 한국에 정착해보니 병원비, 생활비 등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남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 얻은 자유는 있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의 거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LA 카운티에 살던 김 선생님은 60대 중반 은퇴자입니다.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세 아들 중 둘째가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세금 부담을 나눴습니다. 집은 좁아졌지만 대신 매달 빠져나가던 렌트비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혼자 버티려 했다면 벌써 집을 잃었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비로소 집이 지켜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집을 지키는 힘이 가족과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가정들은 지금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인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씨 가족은 렌트비로 매달 2,80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모기지 대출을 감당할 자신은 없습니다. 집을 사자니 겁이 나고 그렇다고 계속 렌트만 살자니 허무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사도 지옥, 안 사도 지옥 같다는 심정이죠. 이 고민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가주 한인 사회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사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남가주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킬 것인가, 집을 놓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선택 앞에서 누구나 고민하며 각자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가주 주택시장은 당분간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매물이 늘었지만 여전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땅과 인프라의 제약 때문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금리 역시 단기간에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연방준비제도는 신중하게 금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 체감하는 모기지 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매물이 쌓이는 현상은 언젠가는 가격 조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서민들에게 기회로 다가올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자들의 매집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집을 꼭 소유해야만 안정된 삶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렌트로 살며 다른 방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질문이 더욱 무겁습니다. 내 집이라는 상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한평생의 노력과 자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길은 아닙니다. 일부 분들은 한국이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의료와 생활 편의성이 있고 다른 주는 세금과 집값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과의 거리, 언어, 문화적 차이는 또 다른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완벽한 선택은 없다. 다만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찾자라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분명히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내 건강은 어떤가, 그리고 내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집은 언제든지 오르내릴 수 있고 내 손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곁의 가족과 나를 지탱하는 공동체는 그 어떤 집값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남가주 집값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숫자와 통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지만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집은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삶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다. 그러니 현명하게, 그리고 내 현실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지금 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미사 라디오는 앞으로도 가슴에 와닿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